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바빠지고 또 그 바쁜 가운데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떨어지고 또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 때문에 지금 이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진중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TEDx 발표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세계 반대편에서는 기아와 재난 혹은 뭐 환경 문제,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진부한 이야기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소셜 네트워크나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결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깊게 관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단체에다 모금을 한다. 그 정도로만 관여를 하고 있죠.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일까요? 저는 왜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지, 왜라는 이유로 이매진컵을 그리고 저희 팀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매진컵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매년 열리는 IT 세계 대회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보통 한 대회마다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매년 항상 동일합니다. Challenge yourself to change the world through technology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데 도전하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부분은 윈도우 폰 7 부분입니다. 사실 윈도우 폰 7이 아직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고요. 저도 처음 이 이매진컵을 준비하면서 이 윈도우 폰이라는 걸 공부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모바일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항상 들고 다니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핫포테이토입니다. 핫포테이토는 미국에서는 뜨거운 이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슈들을 핫포테이토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난제를 좀 더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난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무관심과 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던 도중에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에서 전기 사용량을 단순히 노란색 점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제가 굳이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본다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어플리케이션도 굳이 막 이렇게 긴 난제는 어떻고 난제는 어느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긴 설명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난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주변에서도 이런 난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서 이 지도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맵이 들어간 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이거 제가 거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인데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난제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들을 추가를 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화 같은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맨하탄이고요. 맨하탄에 이런 난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아이콘들이 각 난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난제는 특별히 유엔에서 지정한 난제들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난제가 있다라는 것만 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 난제에 참여를 하고 난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 폰의 어떤 특별한 UI 중에 하나인 파노라마라는 UI인데요. 이 UI를 사용해서 난제를 클릭해서 들어갈 경우에 그 난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난제에 대해서 올린 사진들, 뭐 보이스 메시지라던가 비디오 같은 것들을 올리고, 그리고 SNS에서 뭐 이렇게 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 같은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쉐어를 넣었습니다. 이 쉐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에 이 난제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 폰 7에서만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보여지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HTML5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흔한 웹페이지인데요. 조금 더 개념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제 HTML5의 특징 중에 엔스크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스크린이라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이는 노트북, 뭐 프로젝터, 집에 있는 뭐 TV,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스크린이 달린 가전제품까지 모든 스크린이 달린 그런 기계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엔스크린인데요. 그 엔스크린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노출시켜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웹페이지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마다 그 브라우저의 환경에 맞는 해상도로 최적화해서 최대한 그 사람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웹페이지 난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언어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나마 내가 모르는 언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레이트 기능이라던가, 혹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간단하게 지금 가장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건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만든 메뉴 이름이 1분 전 세계인데, 그런 1분 전 세계를 직접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관심 있어하는 지역이나 관심 있어하는 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수시로 띄워주는 그런 어떤 알림 기능까지 여러 기능들을 넣었는데, 이런 모바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핫포테이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핫포테이토로 물리치자라는 그런 의도로 접근을 했고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주셨고, 또 이매진컵이라는 그런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핫포테이토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여러분들은 혹시 저같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매진컵 본선대회에 나가서 미국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친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와 같은 뉴욕 대회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분에 나갔던 미국 친구입니다. 보시면 약간 좀 눈이 약간 좀 그런 게 보일 텐데, 이 친구는 이제 후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친구 제가 수상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 친구를 알게 됐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이미지컵이라는 걸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가 나와서 이 친구는 더군다나 2등을 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분야 중에서 굉장히 치열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분야에서 2등한 친구가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친구랑 가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이 이미지컵에 도전한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압도당해서 포기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결국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탐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거를 실현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이런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또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기계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만든 기계는 굉장히 그 저시력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시력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만안경 같은 굉장히 큰 어떤 무겁고 큰 불편한 장비를 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개발한 장비는 그 자신의 그냥 그 책상 위에다가 이 기계를 두고 타블렛 PC를 사용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가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 타블렛 PC에 지금 칠판의 내용들이 적혀서 보이게 되고요. 지금 이 타블렛 PC를 통해서 이 기계를 직접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 사용하듯이 그냥 태핑을 하거나 혹은 뭐 줌인,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 기계가 동작을 해서 저 화면에 반응이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모든 화면들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장애를 겪고 있다면 과연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스크린에 눈을 대고 코딩을 하거나 혹은 이런 기계를 납땜하기 위해서 눈을 대고 납땜한다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런 대업을 이뤄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2등이라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이 친구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Y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의 질문은 이 친구의 그런 문제는 바로 디세이블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장애였죠. 하지만 그의 장애를 아까 그런 그의 선천적인 어떤 아버지의 영향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헤쳐나가서 결국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Y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항상 지니고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저의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 그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 그런 수단으로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단순히 그런 기술들을 학점을 쌓는 데에만 쓰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쌓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친구가 있던 반면에 그렇게 해서 그 기술에 흥미를 잃게 되고 질리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는 친구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있다면은 조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되새겨보시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점차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탐구와 기술의 그런 과정들이 동시에 일치가 된다면은 좀 더 나은 기술들을 배우고 또 나은 기술들을 탐구하려는 목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진짜 그냥 일개 대학생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냥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 공부를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까 그런 저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미지 커뮤니티라는 대회를 도전하게 되었고 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발판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써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뭐 대회를 말씀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시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